พอพูดถึงเกาหลีใต้ครับมีรายงานออกมาจากสำนักข่าวยอนฮับซึ่งเป็นสื่อ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รายงานว่าที่ผ่านมาไทยได้ใช้ระเบิดที่ถูกผลิตในเกาหลีใต้ 잠잠했던 인도차이나 반도의 화약고가 굉음과 함께 다시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봉합되었던 평화협정이 불과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면서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의 제2차 국경 분쟁이 기어이 발발하고 말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은 12월 8일 새벽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어둠을 틈타 구수련제 BM-21 다연장 로켓포의 무차별 사격과 최신 자폭 드론의 파상 공세 그리고 태국군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GPS 교란 전술을 앞세워 태국 국경지대의 주요 거점을 기습적으로 선제 타격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태국군 역시 즉각적인 비상태세에 돌입하며 육해공 합동 반격 작전을 개시했고 특히 태국 공군의 주력인 F-16을 긴급 출격시키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에 발발한 2차 분쟁의 양상은 지난 7월에 있었던 1차 분쟁과는 사뭇 다른 너무나도 대조적인 비극적 흐름을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전장의 승패를 논하기에 앞서 양측의 피해 명단을 보면 그 차이점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태국 측의 피해는 주로 국경 취준선에서 교전을 벌이던 군인들에게 집중된 반면 캄보디아 측은 오히려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토록 참혹한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태국이 지니고 있었던 바로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B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차 분쟁 당시에는 태국 공군이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압도적인 스마트함을 과시하며 전쟁의 판도를 주도했는데요. 당시 태국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GB 20발을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운용하며 현대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5차 범위가 불과 수미터 수준에 불과한 이 정밀 유도 무기 덕분에 태국군은 민가와 섞여있는 복잡한 지형 속에서도 캄보디아군 지휘소와 통신시설 그리고 핵심 탄약고만을 골라내어 마치 외과 수술하듯 도려낼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민간인 피해는 전무했으며 심지어 험준한 산속 깊이 숨어있어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했던 표적까지도 손쉽게 제거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제7사단장인 두앙솜리앙 수장이 험지 중의 험지인 총타타오프 마크아 지역에서 정밀 폭격을 당해 사망했던 사건이 전설적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작전이 이토록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KGB가 가진 독보적인 특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는 캄보디아군이 자랑하는 사거리 50에서 70km급의 KS-1C 지대공 미사일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 전투기의 근접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 바뀐 100km 원거리 상공에서 유유히 KGB를 투하하고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했죠. 특히 목표물인 산 앞쪽에는 민가가 밀집해 있었고 정작 타격해야 할 지휘소는 산 뒤편에 숨어 있어 일반적인 곡사포나 직사화기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KGB는 투하 직후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며 산을 타고 뒤로 날아가는 선의 공격 기능을 통해 산 뒤편의 벙커 입구를 정확히 타격하는 미친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태국 공군은 KGB가 보여준 이 놀라운 실전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1차 분쟁이 끝난 지 불과 2개월 만인 지난 9월 10개 키트를 추가 구매할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보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12월 전장은 상황이 180도 달랐습니다. 태국 공군은 보유하고 있던 KGB 재고 20발을 전량 소진해버린 상태였는데요. 이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도 기능이 전무한 구형 일반 폭탄인 MK-81을 전투기에 장착하고 출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죠. 캄보디아 오다르미체이 주삼롱시 인근에서는 목표를 빗나간 MK-81로 인해 민간인 9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하는데요. 자연학과 방식으로 투하해야 하는 MK-82 무유도 폭탄의 원형 공산 오차는 수직 상공에서 정확히 내려꽂힌 경우에도 30에서 50m에 달하며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100에서 150m 이상 빗나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무기를 민간인이 거주하는 도심 지역이나 복잡한 지형에서 사용할 경우 민간인 피해는 사실상 예견된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유도 폭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표적이 육안으로 식별되는 거리까지 기치를 안정시키고 직선으로 꾸준히 적분해야만 하죠. 하지만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KS-1C 지대공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었고 태국 조종사들은 격추의 공포 속에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기에 조종사들이 목표물 수직 상공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먼 거리에서 급하게 폭탄을 투하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안전한 거리 확보와 정밀 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면서 대량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캄보디아는 즉각 민간인 피해를 명분 삼아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12월 2차 공습 직후 캄보디아 정부는 성명을 냈고 태국군의 무차별적인 야만적 폭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며 태국을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더 나아가
캄보디아는 태국의 이번 공습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주변국들 역시 아무리 캄보디아가 먼저 선제 타격했다 하더라도 캄보디아 측의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다며 양국 간의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한 태국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날 급히 그리펜 전투기에 GBU-12 페이브-A2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장착하여 출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GBU-12는 레이저 유도 방식의 특성상 구름이나 안개 등 악천후에 취약하고 무엇보다 레이더를 조사하기 위해 전투기가 목표물에 상당히 접근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태국군은 조종사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작전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현지 뉴스를 통해 매우 충격적이고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난 9월 소량의 KGGB 키트를 주문했던 태국이 내년 2026년 예산안에 무려 100개 분량의 KGGB 도입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100개 도입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를 겪으며 100개를 한꺼번에 그것도 최대한 빨리 구매하겠다는 의지로 선회한 것인데요. 이는 태국군이 실전에서 KGGB의 성능에 얼마나 크게 만족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전황 타개를 위해 얼마나 이 무기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현지 뉴스에서는 연일 KGGB를 상세히 분석하며 태국이 보유한 최고의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พอพูดถึงเกาหลีใต้ครับมีรายงานออกมาจากสำนักข่าวยอนฮับซึ่งเป็นสื่อ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รายงานว่าที่ผ่านมาไทยได้ใช้ระเบิดที่ถูกผลิตในเกาหลีใต้ในระหว่างปฏิบัติการโจมตีทางอากาศในพื้นที่ของกัมพูชาโดยกองทัพอากาศไทยได้มีการติดตั้งชุดระเบิดนำวิถี KGGB ซึ่งเป็นระเบิดที่ถูกผลิตในเกาหลีใต้มาใช้ร่วมกับระเบิดร่อน MK82 ที่มีขนาด 500 ปอนด์ในเครื่องบินขับไล่ F16 ก่อนที่จะไปโจมตีทางอากาศเข้าใส่ดินแดนของกัมพูชาซึ่งในครั้งนี้ถือว่าเป็นครั้งแรกที่อาวุธนำวิถีที่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สูง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ที่ถูกส่งออกไป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ไทยก็นำมาใช้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จริงซึ่งสะท้อนให้เห็นถึงประสิทธิภาพภายใต้อุตสาหกรรมป้องกั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โดยมีรายงานครับว่าเครื่องบินขับไล่ F16 ของกองทัพอากาศไทยได้ใช้ระเบิดรุ่นนี้ KGGB หรือระเบิดนำวิถีด้วยระบบ GPS มาใช้ในการโจมตีทำลายฐานที่มั่นซึ่งเป็นศูนย์บัญชาการและคลังเก็บกระสุนหลายแห่งของกัมพูชารวมไปถึงยังสามารถโจมตีเข้าใส่ระบบจรวด BM-21 ของกัมพูชาได้อย่างน้อยอีก 2 จุดด้วยเนื่องจากว่าคุณสมบัติของระเบิดร่อน KGGB นั้นค่อนข้างจะ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สูงช่วยในการโจมตีเป้าหมายได้จากระยะไกลตั้งแต่ 85 ถึง 100 กิโลเมตรจากจุดยิงจึงสามารถทำลายระบบป้องกันได้อย่าง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ก่อนที่จะมีการโจมตีด้วยเครื่องบินรบอย่าง F16 หรือแม้แต่ Gripen ได้เพราะฉะนั้นตอนนี้การแสดงศักยภาพในการนำระเบิดนำวิถีที่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สูงจากเกาหลีใต้มาใช้ในรุ่นนี้จึงถือว่าค่อนข้างจะสร้างความได้เปรียบถ้าเทียบกับคู่แข่งก็คือ JDAM ER ของสหรัฐในตลาดอาวุธนำวิถีด้วยกันที่สำคัญครับอาวุธที่นำเข้า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ใต้นั้นก็มีราคาต้นทุนที่ต่ำกว่าจึงถือว่าก็อาจจะเป็นการสะท้อนถึงแนวโน้มในการขยายตลาดการส่งออกอาวุธได้มากขึ้นในอนาคต 한편 일각에서는 아니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에는 살상 무기를 팔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교전 중인 태국이 KGGB를 구매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태국의 경우라면 수출과 추가 공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쟁 중인 국가의 무기 수출 금지라는 인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논란 때문에 널리 퍼진 오해인데요. 사실 이는 법적으로 절대적인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승인 사항이며 대외무역법상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죠. 즉 우리 국익에 부합하고 해당 국가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분쟁 중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전략적 승인을 받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국은 한국에게 있어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나 전쟁국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태국은 과거 6.25 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하고 피를 흘려준 고마운 혈맹이자 우방국인데요. 동맹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 무기를 구매하겠다는데 단지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 외교 관례상 도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비판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와의 복잡한 관계와 보복 우려 덕분에 정부 차원에서 무상 원조나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을 꺼린 고도의 외교적 판단이 작용한 사례였죠. 반면 태국은 정당하게 죗값을 치르고 사겠다는 것이며 상대인 캄보디아는 러시아만큼 한국의 안보에 직접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시선도 있으니 정부가 대놓고 홍보하며 팔진 않겠지만 물밑에서는 신속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최근 방산업계에서는 KGGB2 개발 소식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RG X1은 기존 모델에 중적외선 탐색기와 반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더하고 데이터 링크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악천후에도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KGGB2를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 시장이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기존의 KGGB가 입력된 좌표를 향해 눈을 감고 날아가는 글라이더였다면 KGGB2는 눈을 뜨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냥꾼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 매체들은 KGGB2가 개발되면 국지전 최고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먼저 단연 다중 탐색기의 탑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적외선 탐색기는 열을 감지하는 눈을 의미하는데 칠흑 같은 밤이거나 짙은 안개가 껴도 전차의 엔진 열이나 건물의 미세한 열기를 감지해 목표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죠. 여기에 GBU-12처럼 레이저 포인트를 따라가는 반능동 레이저 기능까지 추가되어 타격 정밀도가 기존의 미터 단위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 기술을 통한 실시간 통신 능력도 갖추게 되는데 비행 중인 폭탄과 조종사가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어 폭탄이 날아가는 도중에 목표물이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선회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즉시 경로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KGGB2는 태국 공군이 겪었던 딜레마, 즉 안전하지만 이동 표적은 못 맞추는 기존 KGGB와 위험하지만 이동 표적은 맞추는 GBU-12의 단점을 모두 해결하고 장점만을 흡수한 완벽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움직이는 것은 다 죽는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는데 기존 KGGB는 GPS 좌표로만 비행하기 때문에 표적이 이동해버리면 허벌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주로 고정된 건물이나 지휘소만 타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KGGB2는 100km 밖에서 투하해도 적이 도주를 시도하면 갑자기 탐색기가 끝까지 쫓아가서 격파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적의 기계화 부대나 수시로 위치를 바꾸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악천후나 재민과 같은 방해 요소도 싸그리 다 무시할 수 있는 천적이 없는 무기가 될 것인데 기존 KGGB는 강력한 GPS 재밍을 발산하면 유도 신호를 잃고 엉뚱한 곳에 떨어질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KGGB2는 도중에 GPS가 먹통이 되어도 상관없이 마지막 단계에서 적외선 영상이나 레이저로 목표물을 직접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재밍을 뚫고 정확히 꽂히게 되죠. IR, 레이저, GPS, INS 조합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형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형궁은 사거리가 2.5km인 대전차용이지만 KGGB2는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대형 폭탄이라는 점이죠. 이 무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우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동 표적을 100km 밖에서 잡으려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매버릭 등의 고가의 미사일을 써야 하지만 KGGB2는 저렴한 일반 폭탄에 키트만 달면 되므로 비용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기존 KGGB1으로 사령부를 타격 후 KGGB2가 도망쳐 나오는 사령관의 차량을 펑. 무튼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대전에서 정밀 유도 무기는 단순히 적을 많이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아군의 생존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간인 희생을 막는 인도적 전쟁의 필수 조건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이자 역설적으로 가장 평화에 가까운 무기인 셈이죠. 보고 있는 김정은.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 기술로 만든 날개 KGGB가 있습니다. 이번 분쟁을 계기로 입증된 KGGB의 가치는 향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한 줄평. 평화를 원한다면 힘을 길러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